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 9호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 왜 강재섭 대표와 김용갑 의원은 7시간에 걸쳐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양팔을 깎는가, 한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어때요? 요즘 뭐 저기 예. 배 차장 무슨 뭐 물난리에 무슨 뭐 아이 뭐 물난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문제 없으시고. 그것도 문제 없고. 뭐 집 갖고 계시나 봐. 근데 뭐 이게 뭐 물난리 났다고 몇 군데를 갖다가 특별재해대책구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재난구역이 된 게 언젠데? 글쎄 말이에요. 3년 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 재난구역? 이러시면 안 돼. 재난. 예. 일부 보면 대한민국 일부 국민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문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뭐 3년부터 뭐 특별 재난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난구역. 예. 자, 이번에 월간조선 9월호 예. 8월 17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나왔죠. 예. 자, 한번 전체적으로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바로 예. 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걸 다시 표지를 올려드리면, 네. 우선 예. 주호영 폭로 네. 비밀 합의서는 진짜다. 예, 저기 뭐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네.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네, 그 소위 4.8 합의 당시에 예. 그 공식적으로 알려진 합의서 말고 5억 달러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뭐 이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예. 하는 그 4.8 합의서 말고 예. 그 이제 그와 별건으로다가 이제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합의서가 있었다고 폭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 진부가 가려질 때까지는 어떤 인사 절차를 중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 합의서는 이제 진짜다라고요. 조갑재 전 대표가 이제 쓰신 겁니다. 그 핵심이 이거죠. 그 당시 예. 5억 달러는 실제 건너갔고, 그거 말고도 25억 달러를 더 주기로 그렇죠. 했다. 그다음에 그 합의서가 진짜다. 그 합의서 진짜다. 박지원 씨가 그 대북 비밀 송금 사건으로다가 감옥에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진짜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 인맥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얼마 전에 곽상도 의원인가요? 네. 그 폭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네. 성남시 고등동 요새 그 네네. 그린벨트 해제로 핫한 지역인데 네. 거기에 땅을 샀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았다 이건데, 네네. 사실 뭐 보상 액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전체 보상받은 사람 중에서도 네. 그렇게 많이 순위가 높은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처가의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라서 관심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처가 얘기를 좀 봤는데, 네. 뭐 솔직히 말하면 한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뭐 우유보급소도 하고 있고. 예. 그 막 크게 사고 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처가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한번 그 짚어본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배 차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2010년경입니다. 2010년 예. 10월경쯤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3년 7개월일 때입니다. 예. 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니까, 우리 정부는 예,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예,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줄줄이 갔는데, 예, 지금 3년 한 4개월 지난 예. 3년 4개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처가 얘기 나오는 자체부터가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 뭐가 또 있나요? 그다음 이제 유시민 씨 얘기하고 이제 VIK, 그러니까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네네. 해갖고 이제 네. 몇 달째 계속 저희가 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일각에서는 뭐가 있냐 없냐인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저희가 쓴 건 그겁니다. 네. 유시민 씨가 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무실에서 네. 그 고객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 강연을 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적어도 이제 VAK 고객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게 뭔가 있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되겠죠. 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 쓴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대목에 제가 또 한마디 네. 멘트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네. 지금 검사장 지금 그렇죠. 곤욕을 치르고 그렇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체적 분위기는 좀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보면 추미애 장관이나 그 당시 네. 누굽니까 그 몸을 날렸던 아이고. 그 그러면서 무엇이 아이고, 또 아이고, 자 근데 이 핵심 뭐냐니까 예. 유시민이 한마디 VIK 그 저기 이철하고 특별한 관계였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유시민은 그거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유시민이라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저명 인사, 특히 그렇죠. 글쓰기의 달인이라는 그렇죠. 뭐 거꾸로 보는 뭐 저기 네. 무슨 뭐 세계사를 비롯해서 예. 그 VIP 자제들을 갖다 상대로 VIK. 예. 아니 VIK의 VIP 예. 그 VIP 그 자녀들을 상대로 그거 특강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건 갖다 우리 대한민국 검사님들 또 수첩에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시민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 김어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예. 없습니다. 그 뭐 문성근 씨가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김어준이 만든 아, 그래서- 옛날 문성근이 만든 거 뭐 백만 뭐 백만 밀란인가 뭐 예, 그런 게 백만 밀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자발적인 선거 감시 운동 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친문 단체다. 그다음에 요새 뭐 좌충우돌하고 있는 진중권 씨 네, 네. 얘기도 네. 그 진중권 씨 얘기도 있고. 예예 모두까기. 네네 정말 뭐 호두까기가 아니라 모두까기입니다. 네.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요거 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지금 정부가 이제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왜곡 금지법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뤘고요. 네. 그다음에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 대한 입법에 대한 문제지만은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예.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그 그다음에 대목이 역사회고 그 금지법 말씀하시니까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보면 이제 5.18 세월호에 대해서 예. 다른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 예.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나 예. 나치즘을 찬양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홀로코스트라는 건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와 예. 같은 증거가 있는 네. 가운데 네. 히틀러나 나치즘을 찬양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것은 그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렇죠. 거고 그건 쉽게 해서 입 다물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죠. 거기다 보면 아까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 저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 찬동합니다. 왜요? 그거 하면은 저 여자 대학 다 없어지고 남자도 여탕 들어갈 수 있다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예. 다시 이제 본론 예. 들어오죠. 예. 예. 자 오늘 예. 저기 황 대표님하고 할 얘기는 이제 네. 아까 뭐 네. 눈물 철철 그 흘리는 강재섭 사연입니다마는 대표, 그러니까 예. 이미 강재섭 대표가 48년생인데 예. 그 당시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한 2년 가까이를 그렇죠.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재섭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죠.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전에 야당 시절이었던 한나라당 예. 그 당시 오선의 강재섭 대표와 그 예전 전두환 예.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그- 지냈던 예. 노태우 정부에서 총무처장관을 지냈던 예. 김용갑 예. 그 김용갑 의원이 예. 눈물을 갖다 철철 흘리면서 7시간 동안 양파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요즘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옛날에 네네. 그 한나라당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네. 어떤 일들을 갖다 좀 복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보수라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네.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뭘 그렇게 잘했나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네. 지금 자신들의 위치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현 정권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했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고 권력을 갖다가 이제 재창출할 수 있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랑 거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촛불 사태를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정권을 내주고 네.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이제 선거마다 이제 내리판판이 진 거는 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선
다시 좀 되살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 그래서 우리 배 차장, 예, 우리 옛날 장군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뭐 용장보다는 예. 지장이 뛰어나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장보다는 덕장이 그러니까 이제 용장보다는 그렇죠. 지장이 훨씬 나은 거고, 그렇죠. 지장보다는 덕으로 다 덕장, 예. 덕장보다 더 센 장이 뭔지 아시죠? 운장이죠. 운장, 혹시 예. 복장이라고 합니다. 아, 복장, 예. 복장 또는 운장. 그렇죠. 그 싸울 때마다 희한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에 취임한 지 지난주에 네. 100일을 맞았습니다만 예. 주호영 씨가 이 양반이 복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글쎄요. 왜냐하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 주호영 원내대표 되고 100일 동안 예. 또 김종인 예. 저 비대위 출범한 지 거의 100일 가까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한 거 별거 없어요. 예. 오히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똥볼 차주는 바람에 어느 순간 지난주에는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여러 군데서 다 앞섰습니다. 갤럽도 예, 앞서서 예. 다 앞섭니다. 예. 거기다 보면 여론조사하면 자 당장 내일 저 대통령 선거하면 누구 찍을래요? 예. 하니까 민주당 찍겠다 40일 나오고 야당 찍겠다 45가 나와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아무것도 안 했다. 미안합니다. 예. 주대표.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예. 별로 그딴 눈에 띄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올라가. 예. 근데 저는 그것하고 또 하나 예. 이런 게 있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 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동안 아까 조금 배 차장 말씀하신 대로 이 강재석 대표 시절 야당 시절에 잘했길래 어쨌든 정권을 갖다가 뺏어왔고 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나름 잘했길래 박근혜 정권을 재창출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잘했던 건 잘했던 건데 어느 순간 2016년 이른바 탄핵 소추가 예. 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예. 집단적 이즘에 예. 미래통합당이 전반적으로 기가 죽어서 노예 근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깬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방금 저희가 한번 좀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앞선 게 네. 글쎄요. 근데 전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게 없는데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게 있긴 있어요. 네. 말 조심하고 몸 조심했습니다. 그렇죠. 부자도 아니지. 네. 부자도 아닌 주제에 몸 조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조심, 몸 조심만 한 건데 그러는 사이에 저쪽이 똥볼을 차갖고 이 여론조사에서 앞선 게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연거푸 네. 패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네. 이제는 소리만 나면 꽁무니만 빼기 글쎄요. 바쁘던 사람들이 이젠 가만 있어봐 우리가 그래도 9년 동안 한 거 있지 않아? 예. 라는 그런 조금의 희망의 예. 씨앗을 갖다 예. 희망의 불씨를 태울 수 있는 용기의 조그마한 이 틈을 주었다는 것이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봐요. 예.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고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한 대로 뭔 의미가 있어? 언제든지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맞아요. 예.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예. 내년 4월 7일 네. 재보궐선거 앞두고 또 한 돈 100만 원씩 쫙 풀면은 서울 부산에 예. 또 확 뒤바뀝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저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뒷공문이 도망다니기만 바빴던 3년 10개월 예. 동안 도망다니기만 바빴던 패잔병 의식에 젖어있던 미래통합당이 그래도 뭔가 한번 되돌아보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예. 것,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개개의 어떤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네. 동감하는 분도 있고 동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동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양파 가게인데 그 무슨 얘기를 난 그 2006년 10월 달에 예, 2006년 10월 달. 그 이제 김용갑 의원 그 이제 옛날 한나라당에서 이제 어떤 보수의 상징이었던 분이 상징이었죠. 예. 또 그분도 이제 보면은 뭐 전두환 시절에도 자기 상사인 전두환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도 할 말은 했던 분이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무슨 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네. 좌파들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예. 광주가 사흘 동안 좌파들의 해방구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한번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또 어떤 그 특정 지역을 갖다가 네.
폄하 차별하는 그런 발언처럼 여기서 받아들여졌고 네네. 또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그 보수 정당은 호남에 대해서 하여튼 그쪽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때 또 하필이면 임명진 목사를 갖다가 이제 당 윤리위원장으로 이제 네. 모셔다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명진 씨는 김용갑 의원을 징계를 하겠다. 네. 근데 이제 또 당내 보수 세력의 목소리나 이런 쪽에서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제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네. 그러자 이제 강재섭 대표가 나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말에 네. 저기 창원에 가서 봉사활동하기로 돼 있는데 네. 내가 봉사활동 하겠다. 네. 또 광주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겠다. 네네. 내가 그러는 걸로다가 김용갑 의원에 대한 그 징계는 퉁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적어도 그 부분은 근래 그 어떤 보수 정당의 모습하고 달랐구나 싶은 게 네네. 어쨌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네네. 당에 어쨌든 그 원로였지 않습니까? 그 원로가 그렇게 되니까 네네. 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가 봉사활동 할 테니까 네. 그걸로다가 네. 이분에 대한 징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선 거는 좀 그 참 의미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러면 이왕 봉사활동 하는 거 양파 까기를 해라. 그래서 양파 까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눈물의 그 속죄를 해란데 요새는 뭐 그 정치인들이 가서 네. 좀 쇼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던 시절이기 네. 때문에 예. 쇼는 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서 재밌네.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는 모습이 신선하네. 그런 네. 느낌을 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제 그 부분 김용갑 의원 하면은 전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 양반이 저 보면 2008년 예. 그러니까 2007년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2008년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예. 하면서 기억나는 게 그 당시 보면 여의도 앞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예. 노무현 10년 좌파 정부를 끝내고 드디어 예. 정권을 되찾아서 만세 부르고 예.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예. 내가 할 일 다 했다. 네. 라고 만세 부르고 과감하게 예. 불출마 선언한 예. 바람에 조혜진 의원이 그 당시 2008년에 아. 밀양에서 빠지를 달게 예. 됩니다. 처음으로 예. 빠지를 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진퇴가 분명한 분이죠. 육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된다고 토론하다가 절도하신 적도 있었죠. 그 맞아요. 예. 예. 그 아주 그 강단 있는 분이고 예. 김용갑 의원은 전 의원이죠. 김용갑 전 의원은 또 그러면서도 어느 뭐 계파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까? 네. 다만 2012년 예.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7인의 한 명이기도 예. 했죠. 자, 하여튼 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최현희 의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 유명한 않습니까?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바로 그 박근혜 당시 그 대표가 네. 그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이랑 동아일보로 했어요, 그냥. 동아일보 했어요. 예,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미안하다. 예.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네. 너무 다르죠. 이건 뭐 지금은 완전히 뭐 성추행 한 사람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그 피해자를 갖다가 거의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말입니다. 가해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는 건 너무 그 잔인하고 더구나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얘기해 오던 거. 네. 또 이제 어떤 그 보수 정당에서 그런 사건 났을 적에 자기들이 그렇게 달려들던 거에 생각하면은 너무 후한무치하죠. 근데 뻔뻔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표가 물론 이제 여성인 거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결벽증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네. 동아일보 사주와 그렇죠. 편집국장한테.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인사 관련해서인데 참 인사 문제는 그렇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당 총재나 이런 네. 사람들이 인사한 걸 잘못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MB 때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민정수석이었던 정동기 씨를 갖다가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기억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민정수석 출신을 바로 감사원장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난리를 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갖고 결국은 MB가 정동기 씨를 갖다 임명을 못했죠. 그것도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자유 우파 보수 우파들이 뭐라 양심이 좀 보드라워. 아유, 전 너무 보드러운 게 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정동기 씨가 보면은 네. 뭐 특정 대학을 얘기 H 대학을 나왔어요. 네. 검사 출신이기도 예, 한데 예. 정동기 씨가 또 그 얘기에서 또 자기도 예. 동문들한테 또 욕 예.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자기가 흔한 얘기를 조금 이류대학 나와서 그 당시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요즘 뭐 한양대학이 인류대학입니다만은 아니 그때는 솔직히 이제 법조에서는 이제 소외받은 그러니까. 쪽이었죠. 그러니까 MB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 사람이 한대는 사실 공대죠. 한대는 공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자기 관리 잘했겠느냐.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어서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안 해주냐 그러고 이제 서운해하고. 네. 그때 이제 안상수 씨가 이제 앞장서서 그랬는데 예. 청와대에서 이제 그 당 간부들하고 회동하는 자리에서 예. MB가 야 너 많이 컸다 하는 식으로다가 아주 이제 기억나요, 맞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네. 그 청와대에서 네. 연천에 그 아, 의원들 네. 연천회 하면서 안상수 대표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너 많이 컸다는 식으로다가 그러고서 이제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기 그 사람 예. 그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 안 해줘서 서운하다 그랬는데 네. 그러고서도 결국은 뭐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뭐 술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감정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말하자면 또 하나 인사 문제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문창극 총리 임명하려고 그랬던 거 그것도 어쨌든 여론이 들끓으니까 예. 그 빨리 이제 패를 갖다 던지는 네. 저는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를 벌인 거는 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였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신이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던 사람을 그렇게 그 쉽게 포기하는 걸 보고선 많은 보수 우파들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결사옹위하는 걸 보면서 보수 우파가 정말 너무 맥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하여튼 적어도 여론에 이제 반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 네. 이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전 요즘 세월호가 참 그 사람들도 네. 어지간히 해먹었다.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이제 보면 정홍원 총리가 네. 사의를 표명하니까 예.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갖다가 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또 예. 낙마하게다 그다음에 문창극 예. 중앙일보 주필을 예. 갖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 종편 나오면서 안대희나 문창극 저도 반대했었어요. 나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근데 문창극 씨는 좀 억울한 측면이 예. 아주 많아. 예. 그럼요. 그리고 요즘 저 보세요. 저 김원웅 씨 하는 거 보세요. 김원웅 씨 요즘 아시죠? 아유, 아니, 잠깐만, 써. 하지 마. 하지 마. 자, 이제 하지 예. 맙시다. 아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예. 얘기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 뭐 예. 거기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네. 과거에 보면 남원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남경필, 예. 원희룡, 예. 다음에 네. 정병국 예. 이 세 사람이 16대 초선을 달았던 그렇죠. 남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그 당 지도부나 하는 일에 딴지를 참 많이 걸었었는데 네. 그런 거 가지고 어쨌든 당에서 가령 이제 그 어떤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네.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홍정욱 씨 같은 경우도 이제 FTA 이런 거 할 적에 반대 의견을 내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었다. 요즘 같은 금태섭이 그렇죠. 조응천이 그렇죠. 조응천이 보러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으로 조의원 미래통합당으로 오서 내가 보면 당장 거기 있을 때가 아니요. 자. 아니 뭐 심지어는 그 정청래 의원이 네. 그 마포울인데 네네. 거기에 이번에 그쪽 상암동에다가 임대주택 때려넣겠다고 그러니까 반대했잖아요. 반대 그거 가지고서도 죽일 놈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하여튼 저기 그 대통령을 갖다가 어떤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죽일 놈을 만드는 세상인데 네.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그나마 언로가 열려 있었고 양심이 있어. 양심 있고 양식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어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잘했었지 하는 그 자위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살려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찌됐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뭐 정신없이 그렇게 쫓기기만 하다가 네네.
이렇게 이제 과거를 복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조금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저도 보면 당시 종편 하면서 저도 보면 분위기에 따르는 휩쓸렸고 또 보면 주어진 틀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016년 물론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야말로 솔개가 병아리 낚아채 탁 낚아채 갖고 철저하게 보면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들의 주술을 건 것은 좌파입니다. 그렇죠. 주술을 건 거예요. 주술을 걸고 최면을 건 겁니다. 맞습니다. 주술과 최면을 걸었고 그 주술과 최면에 가장 세게 걸려 있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체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장수가 겁에 질려서 뒷공문이 빼는데 장수가 뒷공문이 빼는데 누가 응원을 합니까? 이제 보면 이 장수가 좀 정신 차려서 그래. 우리 과거도 07 과삼인데 우리도 뭐 최소한 03 과칠은 안 되겠나? 자기들도 잘했던 부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저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는 뭐 특정 정당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 역할을 해야지 뭐 하여튼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뭐 그런 복귀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월간 조선이 이번 달에 이제 뭐 그 기사를 갖다 실은 거고. 잘하셨어요. 잘하신 게 그럼 누구 특정 정당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어느 정당을 미워하고 아니라 지금 현재의 흐름 같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판이면 흔한 얘기로 아쉬울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지금 103명 갖고 있는 그 당 또 거기다 무소속 4명까지 합치고 저 국민의당 3명까지 합쳐서 110명 됩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이지만은 어쨌든 용기를 갖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뭐 역할을 좀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좀 보면 어쨌든 우리도 옛날에 뭐 우리 강재수 대표가 7시간 동안 양파 깠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 배 차장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